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재 6월 6일 토요일 오후 5시 5분 지나가고 있는데 한국지리 6월 모의평가 총평을 한번 해보자고 합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렵지 않다 생각했는데 등급 컷을 보니까 EBS, 대성마이맥, 메가스터디, 이투스 모두 46점이라고 말하고 있어서 이제 비전문가인 저보다는 아무래도 전문가인 메가스터디와 뭐 대선 마이맥, 이투스, EBS 이쪽 말이 신뢰가 가기 때문에 저도 이제 46점이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6월 모의 평가 같은 경우는 탐구 영역은 특히 공부 진도를 많이 안 나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등급 컷이 수능에서도 같을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시험지 그대로 수능이 나왔으면은 등급 컷은 48점, 최소 48점이고 50점까지 가지도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 하나하나 살펴볼 거고 난이도랑 제가 생각하는 난이도랑 여러분들이 정답률 그리고 이 문제 틀리신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좀 잡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자 이거는 솔직히 틀리면 안 돼요. 이거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난이도 하한데 이 정답률이 메가스터디 기준 73%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려웠던 분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일단은 저도 이제 뭐 과거도 검은눈 솔직히 들어봤지만 저도 이 상황등도 여서도는 살면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도 이 문제를 풀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에 다 적혀 있어요. 여기에 다 이제 이 수리적 위치가 적혀 있기 때문에 가나다라가 각각 어디 있는 섬인지 바로 정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제일 왼쪽에 있는 이 섬이 가고도겠구나. 그리고 제일 위쪽에 있는 이 섬이 이 상왕등도겠구나. 그 다음에 뭐 다와라는 이제 왼쪽에 있는 게 다, 나머지가 라 이렇게 하셨으면은 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또 남해안과 서해안의 섬이기 때문에 당연히 직선 기선이 적용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거를 틀리신 분들은 그 1단원을 복습하기보다는 이 정해진 정보를 잘 확인해 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다른 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선지는 1번인데 자, 아니죠. 바깥쪽 200 캐리 수역은 이제 한중 이제 잠정 조치 수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1번 고르신 분들은 일단은 이제 복습이 좀 필요하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4번은 또 이제 그냥 지도 보고 풀 수 있는 거고 2번은 사실 이건 너무 쉬운 선지라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3번도 이거도 이제 그냥 지도 보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표준 경선과의 최단 거리. 그래서 사실 뭐 1번 포함해서 1, 2, 3, 4번 고르신 분들은 이 여기 밑에 이 수리적 위치를 살짝 놓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 틀리신 분들은 일단은 복습이랑 그리고 이제 문제에 주어진 정보를 잘 읽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2번.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61%인데 이거는 솔직히 저는 어려울 수도 있다 생각하는 게 아니 그래서 고시굴이 뭔데? 고시굴이 뭐야? 난이도는 중 정도 되는 것 같고 저는 보면은 이제 고시굴도 저도 살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또 고시굴 여기 적혀 있잖아요 고시굴 아 그래서 이것도 결국 문제에 주어진 걸 잘 읽자 근데 이 그림에 주어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 이게 좀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자 여기가 이제 다 카르스트 지형이잖아요. 카르스트 지형 다 카르스트 지형이기 때문에 이에서도 이제 반동사를 해야겠구나 라고 정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 틀리신 분들은 사실 개념은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 이 니은 디귿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지도를 크게 보자. 지도를 크게 보면은 이제 니은 디귿 둘 다 판단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를 크게 보자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 틀렸어도 괜찮아요. 다음에 잘하면 되죠. 어쨌든 정답률 61% 정도로 좀 어렵지는 않지만 좀 이제 헷갈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였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3번. 자 이거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틀리시면 안 돼요. 자 4번.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아니 경부면 이제 서울이랑 부산이고 영동이면은 이제 영동 지방 가는 거겠지 하고 당연히 가나 둘 다 잘 하셨을 거고 이것도 뭐 정동진이 있는 시 뭐 특별광역시 인구 총합
등록된 녹차 재배 지역 뭐 이런 말로 보아서 이제 이것도 난이도 굉장히 쉬웠다. 그래서 사실 3번, 4번 틀리신 분들은 이거는 그냥 단순한 실수였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개념 공부하셨으면은 3번, 4번은 틀릴 수 없는 문제였다. 솔직히 1번은 이제 좀 긴장하고 그랬으면은 이 수리적 위치를 못 보거나 그래서 틀렸을 수 있다. 예, 충분히 이해되는 건데 솔직히 이제 3번 틀리신 분들 그리고 4번 틀리신 분들은 그 개념 공부가 안 되어 있는 거니까 개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거 틀렸으면 개념 공부 실제로 이 두 문제 정답률은 각각 86%, 87%라서 매우 이제 높아요. 자, 5번.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셨어야 되냐면은 자, 저 같은 경우 일단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 지역을 몰라서 틀릴 수가 있을까요? 이 지역을 몰라도 틀릴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통근 통학 인구 비율을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한 원리로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수도권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수도권으로의 통근 통학 비율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알파 지역도 이제 서울로 가는 비율이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됩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당연한 원리 플러스 예외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 알파 지역이 잘 출제되지 않는 지역이긴 맞죠. 그래서 원리와 예외를 생각해야 된다. 자, 이 예외가 뭐냐? 이 지도상에서는 이제 예외는 뭐 예를 들어서 성남이 있을 수 있겠죠. 성남 같은 경우는 서울과 붙어 있지만도 주간 인구 지수가 이제 100이 넘는 왜냐면 자족 기능 이제 발달했기 때문에 판교 테크노밸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자족 기능이 발달했기 때문에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이 넘는 그런 예외들을 생각하셔야 되지. 기본적인 원리에서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지역이 나왔다 해도 당황할 게 없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일단은 가는 이 알파 지역이다. 그 나랑 다는 이제 알아야죠. 나는 이제 화성이고 다는 여주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나가 여준 거를 사람들이 이제 아유 죄송합니다. 이제 다가 여주고 나가 화성인 거를 사람들이 이거를 좀 어려워해서 틀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화성 같은 경우는 평택 그리고 안산이랑 붙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통근 통학하는 비율이 높죠. 자, 그 다음에 여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시골 생각하시면 돼요. 경기도지만 이제 일반적인 시골을 좀 떠올리시면은 그냥 그 동일 지역에서 이제 통근 통학하는 경우가 많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뭐 근데 이거 가와 다를 결정하면은 답은 너무 쉬웠어요. 왜냐면 이게 3번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3번이었다. 근데 이게 정답률이 지금 보시면 60%고 선택 비율은 이제 4인데 선택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건 이제 4번 선지인데 그러면은 이 여주는 화성보다 상주 인구가 많다. 이거는 이제 화성이랑 여주를 반대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화성 같은 경우 왜 경기도 다른 지역으로 통근 통학 비율이 높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안산이랑 평택, 화성 이런 것들이 이제 근처에 위치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쉽진 않은 문제였지만 솔직히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습니다. 이거 틀렸으면 이제 개념을 한번 다시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6번. 자, 이거 말하지 않겠습니다. 틀리면 안 됩니다. 자, 7번.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기후값이 이렇게 쉽게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은 자, 남한만 있고 게다가 이 센값이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너무 이제 센값을 구분하기 쉽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8월 강수량이 제일 많은 그리고 1월 평균 기온이 제일 낮은 지역은 서울이겠지. 그리고 그 반대에 있는 D는 이제 부산이겠지. 하고 요 비가 안 오니까 더 이제 C가 대구고 남은 B가 광주겠구나 하고 굉장히 빨리빨리 풀 수 있었고요. 자, 선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쉬웠습니다. 한강 유역에 위치한 지역들은 여름 강수량과 여름 강수 집중률이 많다 혹은 높다. 그래서 답이 이제 5번이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답률 81%로 아마 기호 문제 중에서는 제일 쉬운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고요. 이거는 이제 개념 책에 있는 원리 그러니까 수능 특강에 적혀 있는 그런 것만으로도 쉽게 풀 수 있었던 기출 문제 학습이 한 번이라도 된 학생은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도 틀리면은 안 되는 이제 하하 딱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틀리시면 안 돼요. 굉장히 쉬웠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기후 문제이기 때문에 하하보다는 이제 그래도 하를 드리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자, 1번도 그냥 하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너무 익숙한 그런 유형은 아니었다 보니까 1번 같은 경우도 그래서 어쨌든 8번
자, 8번 같은 경우가 이게 정답률이 58%네요. 이게 다음으로 많이 고른 선지를 보면은 3번인데 3번이면은 이제 결국 이거 문제인가? 자, 도청 소재지인가요? 자, 이건 쉽죠? 이거를 헷갈리시진 않은 것 같아요. 3번이 이제 두 번째로 많이 고른 선지인 거 보니까. 자, B까지도 B까지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자, 이 돈의 인구 이제 도면은 자, 이거를 충청도 전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충청도 이렇게 나오는 건 없어요. 충청권, 그리고 충청남도, 충청북도 이렇게 나오지, 충청도 합쳐서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쨌든 도 전체면은, 이 도가 뭐냐면은 이제 충남, 충북 이런 것들이지, 뭐 전북, 전남 이런 것들이지, 뭐 전라도 전체, 그리고 이제 충청도 전체 이런 말은 이제 안 씁니다. 이제 그런 건 이제 충청권, 호남권이지. 이게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도내 인구 1위 도시. 그러면은 도청 소재지도 충청권에 하나 있어야죠. 왜 이제 충남, 충북 두 개씩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내 인구 1위 도시는 당연히 충남, 충북 이런 이제 이게 남도 북도까지 생각해서 하는 게 맞지, 충청도 전체를 이제 아울러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게 이제 충청권 전체로 생각해버리면 청주가 있기 때문에 이제 틀린 선지가 되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맞는 선지가 되었었죠. 왜냐하면 이제 이 C가 여기가 아니오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이었는데, 제가 또 강조드렸지만 이거를 크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해야 되는 역사 마을, 전주 절대 아닙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요. 자, 이것도 좀 어쨌든 결국 6모에 나왔으니까 결국 수능에도 이거를 좀 중심적으로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간접적으로 물어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전주는 아니고 이제 이 역사 마을, 세계유산에 등록될 때 역사 마을은 이제 안동이랑 경주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그래도 충 드릴게요. 왜냐면 저는 이제 D 선지 때문에 저도 이제 현역 때 저런 선지 나왔으면 헷갈렸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8번은 중을 드리고 싶고, 자, 이거 틀리신 분들은 이제 그냥 제가 말한 거 두 개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도 내면은 이제 충남, 충북 이렇게 판단해야지, 이제 충청도 전체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전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역사 마을이 없다. 까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도를 처음에 다들 충남, 충북 이렇게 나눠서 잘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전주에 한옥마을 있잖아. 그러면은 D가 아닌데? 해서 그러면 도내 인구 1위 도시를 충청도 전체로 생각해야 하나 보다 라고 해서 혼선이 오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9번.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이것도 53%인데, 이게 왜 53%였나 한번 확인해 보면은, 일단은 아산, 광주, 이제 구미 했는데, 사실 이 세 개 지역 모두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건 개념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굉장히 쉽게. 그리고 뭐 구미가 이제 또 있으니까, 물론 이거 아산에 이 A, B 순위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 출하액 순위는 헷갈릴 수 있는데, 구미면은 전자지. 광주면은 자동차지. 이게 바로바로 떠올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가나다 지역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그러면은 이게 구미가 이 단지 조성이 먼저였는지 이 광주가 먼저였는지를 헷갈려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다른 이게 정답률을 좀 보면은 다른 선지는 이게 2번, 3번, 5번을 각각 12% 정도씩 다들 선택하셨는데, 자, 일단 뭐 1번 아닌 거는 다들 아신 거 보니까, 그러면은 일단 A, B를 고르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은 이 구미가 단지 조성 시작되는 시기가 이럴까, 광주가 이럴까 라는 거에 대해서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울산 전자 종사자 수가 많다. 이 A, B를 맞게 골랐는데 혹시 2번을 고르신 분들이 있다면은 개념 다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울산 전자가
거의 생산되지 않는다. 이건 너무 이제 당연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 당연한 거죠. 자, 그다음에 3번은 보면은 자, 광주는 자동차 사업체 수가 가장 많다. 자, 이것도 이제 A, B를 맞게 골랐는데 이 3번 선지를 골랐으면은 이것도 개념 다시 하셔야 됩니다. 자동차는 이제 울산, 경기가 있기 때문에 광주에 이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을 수가 없죠. 일단 4번은 답이 없고, 자, 5번을 고르신 분들도 이제 12% 정도 있는데, 자, 이것도 자,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두 지역 모두 제조업이 발달했지만 광주는 이제 광역시고, 광주는 이제 광역시니까 이제 대도시죠. 3차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을까? 이제 울산 빼고는 광역시들 3차 산업이 어느 정도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3차 산업이 많지 않았을까? 자, 그리고 아산 여기는 뭐 1차 산업, 3차 산업보다도 2차 산업의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이거를 아니라고 잘 고르셨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광주가 광역시니까 먼저 이 산업단지 조성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해서 4번이 아니라 생각해서 다른 선지 쪽으로 많이 빠지신 것 같은데 4번이 아니라 생각했으니까 다른 성지로 가야 되니까 결국 고르긴 해야 되니까 선지를.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경북에 있는 구미가 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제 막 개념에서 그렇게 강조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충분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거 같은 경우는 꽤나 그래도 틀릴 건덕지가 있는 문제였으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이 광역시 이 광주 광역시보다도 경북 내륙에 위치한 이 구미가 국가 산업단지 조성이 더 빨랐구나라고만 기억하시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는 뭐 사실 제조업에 탈을 쓴 문제죠. 제조업을 못 골라가지고 이 A, B를 못 정해가지고 틀리신 분들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구미 광주 이거의 산업단지 조성 시기 이게 이제 수능에 가면은 뭐 이제 경북 뭐 포항이랑 뭐 대전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수능에 나온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포항이랑 대전을 비교시키는 이런 걸 직접적으로 출제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셔야 됩니다. 육모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능에 반영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은 크게 문제 없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10번 틀리시면 이제 2단원 아는 거죠. 자, 틀리시면 이제 개념 아셔야 된다. 일단은 이 영상 분량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